안녕하세요. 편한 백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조용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150리터의 피를 깨끗하게 걸러내는 일, 바로 신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신장이 아무런 말도 없이 망가져 간다면 어떨까요? 73세 김 할머니는 평소 혈압약을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혈압 수치도 안정적이었고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받은 결과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가 1.8이었던 겁니다. 정상은 1.2 이하인데 말이죠. 선생님, 저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요? 김 할머니가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들은 답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80%가 망가져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는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신장은 정말 특별한 장기입니다. 다른 장기들과 달리 아픈 소리를 내지 않거든요. 마치 말없이 묵묵히 일만 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그리고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까지 모두가 알아야 할 신장의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 손목을 한번 눌러보세요. 눌렀던 자리가 하얗게 변했다가 천천히 돌아오나요? 만약 움푹 들어간 채로 있다면 이미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신장이 왜 소리 없이 망가지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둘째, 집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신장의 위험 신호들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지금 당장 끊어야 할 음식 5가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첫 번째 음식은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매일 드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이 신장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신다면 내일부터 당장 바꾸고 싶어 하실 겁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장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면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 할머니가 받은 그 충격적인 검사 결과 신장 기능 수치 1.8. 도대체 신장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신장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수기를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우리 집 정수기가 온종일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듯이 신장도 24시간 내내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정수기 필터가 더러워지면 물맛이 변해서 금방 알 수 있죠. 신장은 어떨까요? 신장 필터가 망가져도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67세 박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뇨를 15년째 관리하고 계셨는데 혈당 수치는 늘 안정적이었습니다. 혈당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소변에 단백질이 나온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소변에 단백질이 나온다는 건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혈당 수치만 보고 안심했지만 그 사이 신장은 조금씩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장이 이렇게 아무 말 없이 망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엄청난 예비 능력 때문입니다. 신장 2개 안에는 총 200만 개의 작은 거름망이 들어 있습니다. 이 거름망들이 번갈아가며 피를 걸러내는 일을 담당합니다. 200만 개라는 숫자가 실감나지 않으시죠? 200만 명의 직원이 있는 거대한 회사를 상상해 보세요. 몇백 명이 아파서 쉬어도 회사는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몇만 명이 그만둬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반인 100만 개가 망가져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쪽 신장을 완전히 제거하고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신장 기증을 하신 분들이나 신장암으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인데 나머지 한쪽 신장이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정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김 할머니의 신장은 언제부터 문제가 시작됐을까요? 아마 5년, 길게는 10년 전부터였을 겁니다. 고혈압으로 인해 신장 속 가느다란 혈관들이 하나둘씩 손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천 개 정도였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수만 개, 수십만 개로 늘어났습니다. 고혈압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과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원에 물을 주는 호스를 생각해 보세요. 물을 세게 틀면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 강한 압력으로 물이 나오면 호스가 터지거나 상하게 됩니다. 신장 혈관도 똑같습니다. 높은 혈압이 계속 가해지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박 할아버지처럼 당뇨가 있는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신장이 망가집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피가 끈끈해지거든요. 이 끈끈한 피가 신장의 미세한 혈관을 지나다니면서 혈관벽에 상처를 냅니다. 물려지 가는 빨대를 막는 것처럼 당분이 많은 피는 신장 혈관을 서서히 막아버립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혈압이나 당뇨가 없어도 신장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69세 최 할아버지는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진통제를 2년간 매일 드셨는데 어느 날 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통제는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가 좋은 약입니다. 하지만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을 줄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신장은 많은 혈액을 받아야 제대로 일할 수 있는데 진통제가 그 혈액 공급을 방해했던 겁니다. 매일 드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위험합니다. 신장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숫자로 보면 놀랍습니다. 하루에 180리터의 피를 걸러냅니다. 2리터 생수병 90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1년이면 6만 5천 리터, 평생 동안 500만 리터가 넘는 피를 처리합니다. 쉬는 날도 없고 밤낮도 없이 계속 일합니다. 그 과정에서 몸에 필요한 것은 다시 흡수하고 노폐물만 골라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 일의 양이 달라집니다. 고기를 많이 드시면 단백질 노폐물이 많이 생겨서 신장이 더 바쁩니다. 짠 음식을 드시면 나트륨을 빼내느라 더 힘들어합니다. 신장은 또 다른 중요한 일도 합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들고 빨간 피를 만드는 호르몬도 분비합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D도 활성화시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는 만능 장기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면서도 신장은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간이 나쁘면 피곤하고 위가 나쁘면 속이 쓰립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죠. 신장만 유독 다릅니다. 80% 이상 망가져야 겨우 증상이 나타납니다. 60세 이상 분들을 조사해 보면 10명 중 3명이 만성 신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시는 분은 10명 중 1명도 안 됩니다. 대부분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지내시는 겁니다. 김 할머니나 박 할아버지처럼 검사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의사들이 신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고통을 숨기고 일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런 신호도 없을까요? 사실 신장도 나름대로 신호를 보냅니다. 아주 작고 미묘해서 대부분 놓치고 지나가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소변에서 나타납니다. 68세 정 할머니는 어느 날부터 화장실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소변의 거품이 평소보다 많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 거품이 많았습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맑은 노란색이고 거품이 있어도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와서 거품이 많이 생기고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달걀 흰자를 거품기로 휘저으면 거품이 오래 남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소변 색깔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평소보다 진한 갈색이나 붉은 빛이 돌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에서 나는 냄새도 달라집니다. 단백질이 많이 섞이면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정할머니처럼 거품료가 계속된다면 병원에서 간단한 소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소변 한 컵만 받으면 10분 안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나오는지 혈액이 섞여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신호는 몸의 붓기입니다.
64세 조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발목 양말을 벗으면 양말 자국이 깊게 패여서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 있기도 했습니다. 신장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몸속 수분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물이 몸에 쌓이면서 붓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중력 때문에 발과 발목에 붓기가 먼저 나타납니다. 집에서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목이나 정강이 앞쪽을 엄지손가락으로 10초 정도 꾹 눌러보세요. 손가락을 뗐을 때 움푹 들어간 자리가 3초 이상 그대로 있으면 붓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정상이라면 바로 원래대로 돌아와야 합니다. 얼굴 붓기도 신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나 볼이 평소보다 많이 부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전날 밤에 짠 음식을 많이 드셨거나 물을 많이 마셨다면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계속된다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밤에 자주 깨는 야뇨입니다. 72세 윤 할머니는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두세 번씩 깨게 됐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건강한 신장은 밤에 소변을 농축해서 적게 만듭니다. 그래서 밤새 푹 잘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소변을 농축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밤에도 소변량이 많아집니다. 물론 전립선 문제나 당뇨 때문에도 야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야뇨 횟수가 늘었다면 신장 기능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피로감과 식욕 부진입니다. 66세 한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장 기능 저하가 원인이었습니다. 신장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노폐물이 몸에 쌓입니다. 이 노폐물들이 전신에 영향을 미쳐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신장에서 만드는 빨간 피 생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빈혈이 생겨서 더욱 피곤해집니다. 입맛도 변합니다.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고 특히 고기 비린내에 민감해집니다. 이는 몸속 노폐물 중 하나인 요독 때문입니다. 이런 신호들을 종합해서 간단한 자가 체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기는지, 발목을 눌렀을 때 자국이 오래 남는지,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었는지, 평소보다 쉽게 피곤한지 확인해 보세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만으로도 신장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주요 수치들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는 1.2mg 이하가 정상입니다. 1.5가 넘으면 주의가 필요하고 2.0이 넘으면 상당히 나빠진 상태입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질과 혈액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정상이라면 둘 다 음성이어야 합니다. 양성이 나오면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를 받으실 때 수치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세요. 같은 수치라도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제 신장이 보내는 신호들을 아셨으니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신장을 망가뜨리는 약물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드시는 약들 중에 신장에 부담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약물은 진통제입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 분들이 자주 드시는 소염 진통제는 신장 혈관을 수축시켜서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을 줄입니다. 가끔 드시는 건 괜찮지만 매일 드시면 신장에 무리가 갑니다. 감기약에 들어있는 진통제 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기 때문에 며칠 드시는 건 문제없지만 습관적으로 오래 드시면 안 됩니다. 항생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처방한 대로 정확히 드시면 안전하지만 남은 약을 나중에 임의로 드시거나 다른 사람 것을 드시면 위험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항생제 용량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약 중에서도 일부는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약은 오히려 신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신장 기능에 맞춰서 종류나 용량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보조제나 한약도 조심해야 합니다.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건 아닙니다. 특히 여러 가지를 동시에 드시면 상호작용으로 인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을 점검해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드시는 모든 약과 건강보조제를 적어보세요. 처방약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사서 드시는 것들도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실 때 이 목록을 가져가서 의사나 약사에게 신장에 영향을 주는 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약물로 인한 신장 손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인 검사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장이 보내는 이런 미세한 신호들과 약물의 영향을 알고 계시면 조기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평소 드시는 음식입니다. 매일 드시는 음식들 중에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드시는 음식들인데 사실은 신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주의해야 할 음식 5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부터 첫 번째까지 점점 더 위험한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5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인공감미료 음료입니다. 75세 김 할아버지는 당뇨가 있어서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를 매일 드셨습니다. 인공감미료는 아스파탐이나 수크랄로스 같은 화학 물질로 단맛을 내는 첨가물입니다. 당분이 없으니까 몸에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인공감미료 자체는 칼로리가 없어서 혈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인공감미료는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소변량을 늘립니다.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면 혈액이 진해지고 신장이 걸러내야 할 노폐물 농도가 높아집니다. 또한 탈수 상태가 되면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도 줄어듭니다. 신장은 충분한 혈액을 받아야 제대로 일할 수 있는데 혈액량이 부족하면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할아버지처럼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혈당 때문에 신장에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탈수까지 더해지면 신장 손상이 가속화될 수 있거든요. 4번째는 고단백 다이어트 음식입니다. 68세 박 할머니는 근육량을 늘리려고 단백질 보충제와 닭가슴살을 많이 드셨습니다. 나이 들면 근육이 줄어든다는 말을 듣고 단백질을 하루에 체중 1kg당 2g씩 드셨습니다. 단백질은 분명히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문제가 됩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요소라는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걸러내는 건 신장의 몫입니다. 평소보다 2배, 3배 많은 단백질을 드시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마치 정수기에 평소보다 탁한 물을 계속 넣는 것과 같습니다. 필터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죠. 박 할머니 같은 경우는 체중이 55kg이었는데 하루에 110g의 단백질을 드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양의 2배였습니다. 몇 달 후 검사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올라간 걸 발견했습니다. 3번째는 인스턴트 국물 음식입니다. 70세 이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끼니를 간단히 해결하려고 컵라면이나 국물용 조미료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뜨끈한 국물 한 그릇이면 든든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인스턴트 국물의 가장 큰 문제는 나트륨입니다. 컵라면 하나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하루 권장량의 80%에 해당합니다. 국물까지 다 드시면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이 이를 배출하려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또한 나트륨은 수분을 붙잡아두는 성질이 있어서 혈압을 올리고 높아진 혈압은 다시 신장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인스턴트 국물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인산염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산염은 방부제나 맛을 내는 첨가물로 사용되는데
신장에서 이를 걸러내는 과정에서 부담이 됩니다. 이 할머니는 하루에 한 번씩 인스턴트 국물 음식을 드셨는데 1년 후 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나빠진 걸 확인했습니다. 간편하다고 선택한 음식이 신장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젓갈과 장아찌류입니다. 73세 최 할아버지는 평생 젓갈과 장아찌를 즐겨 드셨습니다. 전통 음식이니까 몸에 좋다고 생각하셨고 특히 새우젓과 오이지를 매 끼니마다 드셨습니다. 젓갈과 장아찌는 염분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우젓 한 숟가락에는 소금 반 숟가락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오이지나 무말랭이도 마찬가지로 염분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만들 때 사용하는 소금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통 재료 무게의 15%에서 20%가 소금입니다. 오이 100g에 소금 20g을 넣어서 만드는 셈입니다. 게다가 젓갈류에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각종 첨가물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화학 물질들을 걸러내는 것도 신장의 일입니다. 매일 드시면 신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최 할아버지는 젓갈과 장아찌를 끊기 어려워하셨습니다. 평생 드시던 맛이었거든요. 하지만 의사의 권유로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하루 걸러 하루씩 드시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신장 기능이 더 나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가장 주의해야 할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햄과 소시지 같은 고가공 육류 제품입니다. 66세 정 할머니는 아침마다 햄 2장과 소시지 1개를 드셨습니다. 간편하고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햄과 소시지가 가장 위험한 이유는 3가지 해로운 성분이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나트륨입니다. 햄 2장에는 하루 권장량의 30%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둘째는 인산염입니다. 고기의 모양을 유지하고 색깔을 내기 위해 인산염을 많이 사용합니다. 인산염은 신장에서 걸러내기 어려운 물질 중 하나입니다. 셋째는 질산염과 아질산염입니다. 고기의 색깔을 분홍색으로 유지하고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넣는 첨가물인데 체내에서 독성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독성 물질들을 해독하는 것도 신장의 역할입니다. 정 할머니가 매일 드시던 햄 2장과 소시지 1개에는 이 3가지 성분이 모두 고농도로 들어 있었습니다. 신장 입장에서는 매일 독성 물질 처리 작업을 해야 하는 셈이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가공육을 드시는 분들이 보통 다른 가공식품도 함께 드신다는 점입니다. 햄과 함께 인스턴트 스프를 드시거나 소시지와 함께 김치를 드시면 나트륨 섭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정 할머니는 1년 반 동안 매일 이런 식사를 하다가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크게 나빠진 걸 발견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 1.6까지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정 할머니는 햄과 소시지를 끊고 대신 삶은 달걀이나 두부로 대체했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는 수치가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더 나빠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5가지 음식들의 공통점은 모두 나트륨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트륨은 신장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g 이하로 줄이시는 것만으로도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신 드실 수 있는 음식들도 많습니다. 햄 대신 삶은 달걀이나 두부, 생선을 드세요. 인스턴트 국물 대신 맑은 육수나 채소 우린 물을 사용하세요. 젓갈이나 장아찌 대신 저염 김치나 생채소를 드시면 됩니다. 단백질이 필요하시다면 콩이나 두부, 생선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고단백 보충제보다는 자연스러운 음식으로 드시는 게 신장에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이 5가지 음식 중에서 한 가지라도 줄여보세요. 신장은 여러분의 그 작은 노력을 분명히 알아차릴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김 할머니를 기억하시나요?
신장 기능 수치가 1.8까지 올라가서 놀랐던 분 말입니다. 김 할머니는 그 후 어떻게 되셨을까요? 김 할머니는 아침마다 드시던 햄을 삶은 달걀로 바꾸고 라면 대신 맑은 국을 드셨습니다. 새우젓도 일주일에 2번으로 줄이고 물을 더 많이 마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1.8에서 1.5로 좋아졌습니다. 완전히 정상은 아니지만 분명한 개선이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관리하고 계시며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장은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금부터라도 신장을 지키는 선택을 하시면 분명 달라집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소리 없이 망가짐으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변의 거품, 몸의 붓기, 야뇨 같은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무엇보다 햄, 소시지, 젓갈, 인스턴트 국물 같은 음식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일 아침 첫 소변 색깔과 거품을 확인해 보세요. 평소와 다르다면 며칠 더 관찰하고 계속 이상하면 병원에 가보세요. 두 번째, 발목을 엄지손가락으로 10초 동안 눌러보세요. 손가락 자국이 3초 이상 남아있다면 붓기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오늘 저녁부터 국물을 절반만 드시고 햄이나 소시지는 당분간 피해보세요. 신장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 할머니처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이어가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던 음식들이 사실은 신장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걸 아셨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